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6.1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순서로 영동군수에 당선된 정영철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장 그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 네. 그 승리는 언제쯤 그래도 예감을 하셨나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번 그 선거가 끝난 후에 어쨌든 당선된 후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이 계실까요? 저를 평상시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셨던 분,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예, 그런 분들한테 너무 저로 인해서 힘들게 했던 부분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선 굉장히 힘들게 당선이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영동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영동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잘 실행하여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선거로 인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도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편의 군수가 아니라 우리 영동 군민 모두의 군수로서 정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도 이제 경쟁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화합의 마음으로 다 함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된 영동, 발전하는 영동, 희망찬 영동을 위해 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하나된 영동, 발전하는 영동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선거 전부터 공천 과정서부터 참 힘드셨죠. 워낙 쟁쟁하셨던 후보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그 선거 전에 그 상대 후보의 표차보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좀 예상을 뛰어넘은 표차로 좀 크게 이기셨는데 승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로지 저의 승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 군수로 출마한 저를 이토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영동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동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가 잘 하였고 아쉽지만 약속대로 이선을 하고 물러난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영동 국민들은 중단 없는 영동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인으로 살아왔기에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농민을 잘 알고 서민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있다고도 유권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받은 만큼 그분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군정을 반드시 펼쳐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이번 정치는 정치인과 전문 농업 경영인과의 어떤 그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전문 농업 경영인을 표를 몰아주었다. 거기에는 또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좀 그 효과도 좀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농업 지역의 농업 전문 경영인의
기대하는 게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좀 힘드셨죠? 예. 예, 뭐 이제 네거티브가 굉장히 유독 좀 많았었죠. 영동이. 그래서 계속 좀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사실 뭐 언론에도 많이 이게 거론이 되고 마음도 참 답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판까지 이어지는 흑색 선전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 선거에 나와서인지 이런 게 선거인지 참 회의감도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우리 영동은 좁은 지역 사회입니다. 상대 후보들이 그 전부터 선후배로 지내는 그런 사이로서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전 선거에서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생각으로 저는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가 끝난 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흑색 선전은 단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합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동 군민이 화합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동군이 발전하기 위해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제가 군수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저를 지지하셨든 지지하지 않으셨든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 화합하여 힘을 합쳐서 영동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선거가 끝나면 그 지지자들 간에 그 서로 그 대립 갈등이 후유증이 사실 큰데 그게 어떻게 빨리 화합이 되고 봉합이 되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성과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당선인께서 또 그 화합을 또 만들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뭐 축사, 악취 뭐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되겠죠? 예. 현재 우리 영동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민선 7기 전임 군수님이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자로서 어찌되었든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 일부를 영동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내놓았던 그런 약속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군민 장학금으로 내놓을지 아니면은 기금 조성을 할지는 주변의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영동 은민 여러분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도의적으로 뭐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축산인들이 대한민국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그 선거 기간에 어렸던 흑색 선전에서는 어떤 직업의 폄하 발언, 네, 예, 그렇죠. 그것이 가장 저만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서는 그럼요.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뭐 불법이었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합법적인 거를 갖고 그걸 도의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수차례 이제 저희 토론에 나와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거를 또 매각을 해서 그 남은 수익금을 또 장학금이나 이런 거를 또 지원하겠다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도의적으로 사과나 이런 거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셨던 해야 될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축산업자들이 사실 이 기회에서 너무 또 그 주눅이 들거나 또 이러면 또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농업군으로서 축산뿐만이 아니고 네. 예, 곧 어떤 다른 장목도 같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철 당선인께서 이끄는 영동군정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직은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군정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단 없는 영동 발전입니다. 네. 저는 우리 영동의 발전 전략과 문화, 복지 등은 중단 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임 7기 군정을 이어받아 더더욱 알차게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군수 바뀌면 지원 정책이 다 끊어지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청년, 여성 등을 위한 정책도 이어가면서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는 실질적인 영동군의 성장을 이끌어낼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해온 관광 발전을 이끌고 영동군의 기반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시켜 새로운 농업시대, 기업 영농시대를 열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미래 농업은 청년과 여성 등이 함께 참여하는 농업이 될 것입니다. 네. 고령화되고 낙후된 농업에서 젊어지고 기업화된 농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을 공약에 넣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론 관광과도 연계도 가능해지는 새로운 영동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인께서는 공약으로 체류형 치유관광 산업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박세복 군수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네. 우리 영동군은 다행히도 이런 관광 요소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일단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졌기에 우리 영동에 오거나 체류하는 그런 분들에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의 새로운 명소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네. 관광객들이 머물며 쉴 수 있는 치유 관광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중심으로 금강 둘레길과 원류봉, 민주지산, 송호 관광지 등과 연계되어 관광객들을 맞아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진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 광물을 이용한 스파나 아토피 치료는 물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일라이트 마사지 등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수요에 맞추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동군은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만의 준비로는 안 되고 충북도와 중앙정부 내년도 상반기까지 잘 준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꼭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체류형 치유관광 산업, 레인보우 힐링타운. 지금 우리 당선인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전국에 있는 그 국민이라면 피부나 또 이제 어떤 힐링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 위한 노력,
그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은 고령화된 그런 지역군입니다. 복지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이기에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차질 없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덧붙여 저는 노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 임금을 올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을 펼치는 동안 이 부분을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놓은 가장 큰 복지 공약은 뭐니 해도 아이가 태어나서 22살까지 총 1억 원이라는 성장지원금을 준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영동군에서 임신만 하면 주는 임신 축하금을 시작으로 아이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꾸준히 지원을 하여 부족함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청년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영동에 머물면서 차세대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들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센터 건립은 물론 청년 저축 지원, 신혼부부 주택 지원, 청년 취업 지원은 기본이고 네.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해 부자농업 기업인을 육성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군과도 굉장한 그 어떤 서로 간의 스킨십이 필요하겠네요. 네, 영동대학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영동에서 노인들에 대한 정책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군 지역의 지역인 만큼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어떤 의료 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양적인 질적인 회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군도 초고령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기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복지 공약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약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가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더 늘려드릴 것이고 또 시간도 늘리고 임금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 주무대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인의 일여가선용 및 평생교육,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저는 경로당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여가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노인단체와 협의하여 구역별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연결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이나 고령 친화타운을 운영하도록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동군에 수목장을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수려한 산들이 많으니 좋은 곳에 선정해서 그림 같은 수목장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수목장이라는 거는 우리 영동군의 어떤 갖고 있는 환경, 지리적 환경이 또 뛰어나다 보니까 이 수목장도 전국적으로 꽤 반응은 괜찮겠네요.
예, 우리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에는 이제 수목장이 없는 관계로 네. 인근 군이나 이런 데를 이용했는데 이제 타군에서도 포화 상태로 인해서 지금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선인께서는 그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대위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심이 작용했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선거 와중에도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하고도 이제 저 만남도 갖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그 농산물 서로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영동 지역 농산물 판매 뭐 이 농민들에 대한 그 복지나 수익 증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농정 식책을 네. 영동의 주 생산 인구의 주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네.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그렇죠. 잘 활성화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농업과 농협하고 연계해서 네. 협력 사업으로 많은 전환을 이루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각 지자체별로 커머스 방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제 판로 개척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영동도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의 유통은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유통이 아니라 소비지 유통이죠. 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가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는 산지에서도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점 유통센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거점 유통센터. 그렇군요. 이번 이제 선거 치르면서 좀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뭐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거 치르면서 보통 뭐 체중도 뭐 몇 킬로씩 빠진다고 하는데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주변 분들한테 체중도 많이 안 빠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평생을 살면서 아침 5시 정도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이랬던 부분이 하나의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활 습관은 계속 유지하면서 영동군 발전에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민들을 좀 만나셨을 때 주민들이 주로 어떤 걸 기대를 하시던가요? 우리 당선인한테.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서민적이고 네. 예, 온순하고 들어주는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50m 정도 걸어가는 것도 뭐 1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해결을 못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지역 간의 뭐 갈등의 요소가 항상 어느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좀 해소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최종적으로는 확실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겠죠. 당장에 우리 영동에 지금 황간 지역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을 반대측, 찬성측, 지금의 추진실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양쪽 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최종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동군 이제 처음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영동 전 군수님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제 비공직자 출신의 당선인이 영동 군정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무원의 조직 관리 이것도 참 잘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영동군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과의 주민들 어떤 소통이나 어떤 관계 유지를 만들도록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주민들 편에 서서 군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은 정부의 세금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공무원 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0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도 참 많고 영동에 700여 공직단은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 편에 섰다고 해도 그 공무원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선 8비 영동 군수 당수다 정영철입니다. 막상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니 또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제가 약속한 것들은 어찌하면 다 지킬 수 있는지가 고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만 일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저 정영철은 오직 국민만을 믿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우리 영동이 얼마나 많이 바뀔 것입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영동이 확실한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당선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변화 또 농촌이 잘 사는 영동군을 기치를 통해서 발전하는 영동군 또 영동 국민이 행복한 영동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